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여러분들 MBN의 예능 중에 가보자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 안정환, 홍현희 씨가 현정화 씨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 녹화는요, 파리 올림픽 전에 녹화를 한 겁니다. 방송은 최근에 냈지만 녹화는 올림픽 전에 했는데, 자, 현정화 선수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기대되는 선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자, 탁구는 신유분이고 다른 쪽의 선수는 바로 안세영이다. 자, 개인적으로 안세영 선수가 계속 역사를 쓰고 있다. 안세영은 그냥 파워풀만 한 게 아니라 근성이 엄청나다. 넘어지면서 디펜스하고 일어나는데 또 받고 한두 번 받으면 포기하는데 포기가 없다. 결국에 안세영은 역전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선수다라고 극찬에 극찬을 했습니다. 현정화 씨는 엘리트 체육의 문제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탁구뿐만 아니라 사격도 그렇고요. 또 배드민턴도 그렇습니다. 운동을,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을 하는 선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다 돈이 되는 종목으로 간다. 1번 축구, 2번 야구, 3번 골프.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종목만 시키고 싶어 한다. 배구나 농구 인원을 못 맞춘다. 그래서 어떻게든 엘리트 스포츠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배로서 같은 쪽 분야는 아니지만 이렇게 진실되게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고민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방수현 선수처럼 안세영 선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축구계의 미래를 위해서 진심으로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연경 씨의 발언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가 배구 선수냐 빨래 선수냐. 자, 웃지 못할 그런 일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배구 쪽에도 이랬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김연경 선수가요, 유키즈 언더블록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에 방송됐죠. 그때 무슨 얘기 했느냐. 나는 신인 시절에 이 배구보다 빨래와 청소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신인 시절에 이 선배들의 빨래와 방청소를 다 도맡았다고 합니다. 뭐가 오버랩 되죠? 바로 안세영 선수가 오버랩 되고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유재석 씨가 첫 프로 생활을 시작했을 때 막내였는데 어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김연경 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배들이 많았고요. 규율이 심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유재석 씨가 당시에 선배들은 세탁기를 쓰고 막내들은 손빨래 했다는데 맞느냐? 그랬더니 김연경 선수가 팀 자체의 규율이었고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생활을 1, 2년 하다가 내가 지금 빨래하러 온 건지 운동하러 온 건지 모르겠다라고 들여받았다고 합니다. 김연경 선수가 연봉 협상 때 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구를 하러 왔는데 배구보다 빨래하고 청소하는 시간에 더 많이 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요. 빨래를 다 모은다고 합니다. 선배들 것 같이 다 모아서 후배들이 했다. 빨래도 산더미처럼 많았다. 왜냐면 운동선수들이 땀에 젖은 유니폼, 그리고 이런저런 옷들, 가지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수건들, 산더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내가 해왔고 또 아침 식사 전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늦잠 자면 혼이 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많이 개선됐고 선수들이 좀 더 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자, 결국에는 이 배구 쪽도 이런 악습, 구습이요 달라졌습니다. 싹 고쳐졌죠? 자,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요구를 했는데 배드민턴 협회는요, 참아라, 우선 참아라. 점진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안세영 너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 선배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안세영 선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의지를 갖고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지조차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혼자서 이런 시스템, 이런 악습을 바꾸기에는 너무 힘들죠. 협회가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협회가 잘못된 판단으로,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렇게 안세영 선수의 희생을 강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배드민턴 협회가요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것도요 비공개로 열지 말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발언 이후 11일 만에 늑장으로 열렸는데 이때요 김학균 감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치진도 나왔어요. 근데 이날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대표팀 부상관리, 훈련 방식, 선후배 관행 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공개로 했으니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매우 답답한 상황이죠. 조사위원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에는요, 각종 의혹에 대한 대표 지도자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다. 안세영 선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를 빼고, 자, 이렇게 대표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딱 사진만 봐도요, 이날의 분위기가 너무 느껴지지 않습니까? 김학균 감독이 뭔가 손짓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겠죠. 자,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왜냐면은 이 안세영 선수가 이 코칭 스태프들에게 이런저런 달라질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 코치진들은 참아라, 견뎌라, 그리고 보고해라, 외출할 때도 보고하고 연습할 때도 보고해라, 이런 시스템, 그리고 빨래해라, 청소해라, 혹은 해라가 아니라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그런 행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선수촌 내부 안에서의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 의혹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김학균 감독이 진상조사위원회 1차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차 회의 때는 안세영 선수를 비롯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 혼자서 외치고 있습니다. 복식과 단식의 이 불공정한 면도 얘기했는데 안세영 선수를 포함해서 다른 국대 선수들이 오는데 이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또 이 선수들의 복식, 선배들이라면 과연 안세영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할까요? 이 또한 이 국가대표 선수단도요, 누가 참석하는지 안세영 선수 입장을 두둔해 줄 수 있는 선수, 혹은 그 반대쪽 이야기를 고루고루 대변할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구성도 어떻게 될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김학균 감독은요, 본인의 커리어에 흠집이 날까봐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불만은요, 협회뿐만 아니라 이 협회 안에 종속되어 있는 이 감독 코치진에 대한 불만도 상당합니다. 안세영 선수의 고통과 힘듦을 외면하거나 묵인했던 혹은 방치했던 이 코칭 스태프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인데 김학균 감독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세영 선수와 불화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모르겠다,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유체 이탈 화법을 쓰는데 도대체 그러면 안세영 선수는 협회에 대한 불만만 과연 있을까요? 과연 김학균 감독이 이번 일이 이렇게 불거지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안세영 선수는 김학균 감독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있는 것 같은데 김학균 감독은 자꾸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김 감독은 이 조사위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대표팀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내 의견을 솔직히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했고요. 하여튼 저는 제 생각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루뭉실 넘어갔습니다. 김학균 감독 스타일도 약간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그런 스타일로 보입니다. 자, 안세영 선수의 답답함이 좀 더 쌓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뿐만 아닙니다. 대한체육회 이기용 회장도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요, 이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뉴스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안세영 선수 발언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체육회장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기용 회장이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그 시기와 장소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세영 선수를 조용히 만나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조사단을 이미 만들어서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우리까지 나서는 게 맞지 않아서 문체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세영 선수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파리 올림픽 축제 분위기 역대급 성적을 냈는데 안세영 선수가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기흥 회장 칭찬 좀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죠. 역대급 좋은 성적 냈는데 약간 분위기가 다운됐죠. 그래서요, 이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구시대적인 관행,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약, 체육계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다. 그랬더니 이기흥 회장이요. 물론 바꿔야는 합니다. 바꿔야 하는데 이게 다 바꾼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양면성이 있죠. 현장과 실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게 있으면 정리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나 계약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얘기에 대해서는 긍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 양면성이 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면 예산의 문제가 또 생긴다. 국가 예산, 기금 이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야 하고 극대화시켜야 된다. 피해도 줄여야 된다. 자, 이렇게 해야만 다음 선수들을 길러내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의 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다음 후배 선수들을 길러내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뛰어난 선수들의 발목을 잡는 일도 없어야 되는 거죠. 물론 예산을 받아서 후배 선수들을 길러내고 육성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 선수들은요. 정말 화려한 글로벌 스포츠 스타가 되어 있는 선배를 보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동기부여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수라면 잘된 선배를 쫓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흥 회장의 말이 무엇인지 알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 세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들에게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 그리고 체육회 차원에서 어떤 차별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맞죠. 그리고 진행자가 종목마다 규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맞다 이야기합니다. 자, 뭐 축구, 탁구, 배드민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차이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개혁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기흥 회장도요. 뭐라고 했습니까? 안세영 선수 발언 나오자마자 지금까지 이용대 선수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량을 있는 선수들도 아직까지 그러한 컴플레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안세영 유별나다라고 지적했잖아요. 지금은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듣고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해보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죠. 자, 안세영 선수가 참다가 이렇게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게 배드민턴 협회 1차 회의가 있던 날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협회 관계자들 변화의 키를 쥐고 있지 않느냐. 이번만큼은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달라. 합리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나는 운동만 전념하고 싶다. 그리고 국민들도 지속적으로 관심 보여달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이렇게 용기 있는 외침이 헛되지 않게 체육회, 협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인 시스템을 이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시스템 아래에서 안세영 선수를 비롯해서 뛰어난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 마음껏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